메이저리그 진출을 꿈꾸던 김하성 선수가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계약에 합의했는데요. 한국인 야수 중에서는 강정호 선수와 박병호 선수를 넘어서는 최대 규모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하성 선수의 관심을 보였던 팀들을 정리를 해보면 디트로이트, 세인트루이스, 텍사스, 토론토, 샌디에고, 보스턴 이런 팀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 김하성 선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자리가 보장되지 않은 팀으로 갔다는 건데요.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3루수에 매니 마차도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MVP 3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격수에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그 유명한 페르난도 타티스의 아들이죠. 현재 메이저리그 차세대 최고의 유격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샌디에고는 3루와 유격수에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남은 부분은 2루인데 2루에는 또 제이크 크로네너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지난해 데뷔한 신인인데요. 시즌 막판에 살짝 부진하긴 했지만 8월에 내셔널리그의 이달의 신인이 되면서 그야말로 샌디에고의 혁혁한 공을 세운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2루에 있는데 그렇다면 샌디에고는 왜 김하성 선수를 영입을 했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이크 크로네너스가 우투 좌타 선수입니다. 성적을 비교해보면 우완을 상대할 때보다 좌완을 상대할 때 타율이 1할 가까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타자인 김하성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되면 2루수에 있어서 좌완 선발일 때는 김하성 선수를 쓸 수 있고 우완 선발일 때는 크로네너스를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이 부분이 내야의 뎁스, 두텀이라는 부분인데요. 3루수 마차도, 유격수 타티스, 2루수 크로네너스라는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세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선수의 자리에 누군가는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하성 선수는 주로 필드의 왼쪽, 유격수와 3루수를 맡아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2루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샌디에고가 생각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김하성 선수가 뜨거운 기대와 관심을 받고 메이저리그 진출을 이루게 됐습니다. 자, 이제 김하성 선수가 왜 샌디에고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샌디에고가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김하성 선수에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스프링 캠프에서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팀에서는 마이너리그에서 시작을 하고 싶어 하게 했는데 김현수 선수 역시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수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시작을 했고 초반에는 약간 흔들린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데뷔 시즌에 팀에서 유일한 3할 타율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이 마이너리그 거부권이라는 건 선수 입장에서는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매니 마차도의 플레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싶었다. 류현진 선수도 다저스에 입단해서 컷쇼의 고속 슬라이더를 배우고 또 그레인키의 경기 분석법을 배우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하성 선수는 경쟁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는 팀으로 가게 되지 않았나. 선발 투수에 비하면 야수는 출전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마이너리그 거부권과 또 60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이라면 팀에서는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하성 선수라면은 100% 정경기 주전 보장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고 내 기량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결국 이 부분은 김하성 선수의 엄청난 자신감 그리고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샌디에고가 어떤 팀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1969년에 창단을 한 팀입니다. 2번 월드시리즈에 올랐는데 2번 모두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계속해서 가을 야구를 하고 있지 못하다가 바로 지난해 오랜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는데요. 특히 샌디에고는 지난 시즌에 정말 뜨거운 방망이를 보여줬는데요. 그에 비해 선발진이 약하다라는 평가였는데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샌디에고 AJ 프렐러 단장이 김하성 선수와 함께 템파베이의 좌완 에이스 블레이크 스넬 그리고 시카고 컵스의 우완 에이스인 다르비슈를 이번에 동시에 영입을 했습니다. 스넬은 2018년 아메리칸 리그 cy 영상 수상자고 다르비슈는 작년에 내셔널리그 cy 영상 2위를 했거든요. 따라서 현재 다르비슈, 스넬, 라메스로 이어지는 1, 2, 3펀치는 다저스의 워커 뷰러, 클레이튼 커쇼, 데이비 프라이스보다도
강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하성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빠른 볼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까지 증명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 피츠버그에 입단해서 빠른 볼 공략을 잘했기 때문에 아시아 내야수 최초로 20홈런을 달성할 수 있었고, 반면에 지난해 템파베이에 입단한 치츠고 요시토모 같은 경우 일본 리그의 홈런왕이었지만 이 선수가 93말 이상 공을 상대로 거의 9푼 5리라는 정말 참담한 타율을 보여주면서 결국 2할도 되지 못하는 타율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는 결국 빠른 볼에 대처할 수 있느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시속 150km 이상 강속구를 상대한 성적이 점점 갈수록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메이저리그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적응을 한다면 이 빠른 볼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KBO 리그 최고의 유격수에서 메이저리그의 샛별이 된 김하성 선수. 메이저리그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됐는데요. 2021 시즌 김하성 선수가 그라운드에 써내려갈 그 여정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